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어서 동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근과 채찍이라는 전통적인 보상 시스템, 동기관리,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동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했었죠. XY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욕구 단계설이라든지 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위생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못됐고 저 단계의 낮은 단계의 동기 요인으로 관리하기에는 좀 이제는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근과 채찍이라는 방식, 전통적인 방식이죠. 이거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근과 채찍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평가와 보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 개념은 이렇습니다. 조직이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 그 목표를 미리 정해놓고 그 목표에 충족을 하거나 혹은 초과를 하면 당근을 주는 거죠. 보상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목표에 미달하면 채찍을, 그러니까 이제 그 벌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 평가 보상 시스템을 디자인을 해놓으면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이기적인 그런 합리적 경제인이기 때문에 보상을, 그러니까 당근을 취하고 채찍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죠. 그러면 알아서 그 평가 시스템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춰서 상을 받는 쪽으로 행동을 하고 벌을 피하는 쪽으로 이제 행동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직은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평가 보상 시스템이 잘 안 먹힙니다. 사후적으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가, 뭐 개선책이 있는가라고 하면 통상적인 어떤 조직에서는 평가 요소를 좀 바꾸고 아니면 뭐 이렇게 책임 경영이라고 하죠. 어떤 자율적인 것을 더 많이 줍니다. 대신 자유를 많이 주는 대신에 어떤 성과와 책임에 대한 어떤 그 보상도 더 이제 강화하죠. 그러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이 더 이제 증폭이 되는 거죠. 더 강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이라는 그 전통적인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으로 계속 이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고 오히려 자칫 부작용만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게 전통적인 그때는 유효했는데 지금이 안 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당근과 채찍의 방식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어떤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어떤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기계적이면서 단순 반복적인 그런 업무를 할 때는 저게 유효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뭐 돈 내기 뭐 이런 거죠. 어떤 그 과업을 주고 5시간 만에 끝내면 그냥 일단 받아 가는 겁니다. 뭐 10시간 만에 끝내도 똑같은 일단은 똑같죠. 그럼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낼수록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또 더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맥락에서 10시간 일을 하더라도 100개를 반복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만약에 100만 원을 준다면 120개를 생산하면 120만 원을 준다 이거죠. 80개밖에 못하면 80만 원을 주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해서 120개를 이제 만들어서 120만 원을 월급을 받으면 되는 거죠.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이런 데는 통제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산업의 어떤 상황 자체도 그런 단순 반복적인 기계적인 그런 일을 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어떤 그 사고를 통해서 이제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됐죠.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이제 바뀌어졌고요. 또 생활 수준 자체도 많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뭐 극단으로 따지면 100개를 만들어서 100만을 받는데 만약에 120개를 만들면 120만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냥 80개만 만들고 80만원 받아도 된다 이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된 거죠.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과거에는 120만원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니즈가 있다면 이제는 뭐 8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20만원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웰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여유로운 이런 게 되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국가적으로만 보더라도 서구 유럽의 어떤 그런 근무 행태와 아시아의 어떤 그런 그 지금 뭐 후진국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국가들의 근무 형태를 보면 아시아 국가는 아직도 돈 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유럽의 어떤 그런 그 직장인들은 뭐 휴가라든지 어떤 여유로운 그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요인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도 그런 아시아 국가들의 어떤 그런 돈 벌기 위해서 막 노력하던 그런 사회가 아니라 그 유럽식의 어떤 그런 여유로운 삶 쪽으로 많이 이제 시프트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당근과 채찍이라는 게 사실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전체적인 어떤 맥락 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사안들을 쭉 이제 문제점들을 얘기할 때 그걸 한번 지금 이 방송을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한번 본인의 기준을 한번 반영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아마 그러면 이해가 될 거고요. 그때 그 반영을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좋다 아니면 안 좋다 이게 이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요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생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좋으면 더 주면 더 좋습니다. 당연히 좋기는 계속 좋죠. 그런데 좋다고 해서 과연 일을 더 열심히 할 거냐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어떤 원인을 제가 설명한 걸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미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수준 자체가 동기의 어떤 동인의 어떤 수준이 이제 상향이 된 거죠. 더 이상 과거의 어떤 그런 당근과 채찍의 어떤 이 당근 여기에 매이지 않는 거죠. 그 5단계설에 보면 제일 아래층이 그 어떤 생존의 욕구라든지 아니면 경제적 안정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우리가 당근을 더 받고자 할 때 경제적인 어떤 안정이라든지 어떤 생존의 어떤 그런 욕구에 정말 크리티컬하냐 그렇지 않은 거죠. 이미 우리는 이 단계를 어느 정도 벗어나서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어떤 존중 아니면 애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고 상당히 많은 직장인들은 벌써 자아실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신문지상에 보면 돈은 적게 주더라도 안정적인 그런 직장을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신의 직장이라든지 공시생들이 엄청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경제적 안정 쪽을 추구하는 그런 신문기사가 많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도 아직도 많은 경우에 이런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그 욕구를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경제적 안정이 중요해서 그런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한 경우에도 이미 이 경제적 안정을 확보한 뒤에는 이제 저 위에 있는 그런 욕구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또 공무원이 있는데 월 한 300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그 300만 원을 받는 것을 좀 더 받기 위해서 한 50만 원을 더 받기 위해 가지고 야근이나 철야를 막 하는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경제적 안정이 충족이 되면 그 위에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경우에 계속 당근을 계속 준다고 해봐야 당근을 먹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정말 그 먹기 위해 가지고
정말 더 열심히 그런 구조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시대적 상황에서 이미 동기 욕구가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이제 올라가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으로는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불러일으키기 어렵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또 동기 같은 경우에도 돈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경제적인 어떤 안정으로 계속적으로 경제적 보상 쪽으로 계속 가는 거는 이제 옳지 않은 거죠. 뭐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거라든지 좀 이제 높여야 되는데, 그거는 당근과 채찍과는 약간 이제 아직 먼 좀 다른 이제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당근의 어떤 매력은 많이 다운된 반면에 채찍의 어떤 고통, 그러나요? 채찍의 안 좋은 뭐 고통이라고 합시다. 고통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게 언밸런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당근과 채찍이 균형이 맞으면 뭐 채찍을 피하면서 당근을 추구하는 이런 쪽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을 수가 있는데, 아까 단순 반복적인 뭐 그런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는 당근은 매력이 없어요. 근데 채찍이 굉장히 고통스러워. 그러면 채찍을 회피하는 쪽으로 대부분 다. 근데 채찍을 회피하는 거는 열심히 일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건 당근이라면, 채찍을 회피하는 거는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것들을 이제 회피하는 거죠. 회피하는 수준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차등 연봉이라든지 뭐 차등 인센티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차등화를 시키면 한쪽은 당근을 받지만 다른 직원들은 채찍을 받는 게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연봉이 100만 원인데 어떤 직원은 잘했다고 120만 원을 주고 어떤 직원은 못했다고 80만 원을 주면, 잘했다고 120만 원을 받는 사람은 매력이 별로 없다는 거죠. 앞서 말한 대로 욕구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채찍은 80만 원밖에 못 받는 기준보다 떨어지는 직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면 그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서 12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참 좋은데, 그냥 회피하는 수준으로 되면 이제 그게 뭐 노조라든지 뭐 인권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해서 이제 통제 불가능한 어떤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단기적은 오케이인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뭐냐면 처음에 한번 당근을 줘서 뭐 그때는 이제 채찍은 안 줄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이 기본인데 일 잘하면 뭐 10만 원을 더 주기도 하고 20만 원을 더 주고 플러스 알파만 준다 이거죠. 그러면 뭐 나쁘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단기적으로는 당근으로만 이제 어느 정도 통제가 되겠죠. 채찍은 워낙 고통이 크니까 이제 그걸 하기 되게 힘듭니다. 노동 문제라든지 뭐 인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갑질 문제라든지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그게 오케이인데, 그리고 다음에 했더니 그 당근을 못 받았어요. 100만 원밖에 안 된 거야. 그럼 이제 이게 플러스 알파를 못 받은 거니까 그냥 제로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받은 걸 못 받으면 엄청나게 이 불만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흥미를 잃게 되는 거죠, 일에. 그럼 이제 제가 뭐 한 2번 전에 왜 이 고통이 되었나 이거 이야기할 때 왜 1950년대나 60년도에 원숭이라든지 어린이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해본 결과 처음에는 보상을 줬다가 보상을 안 주니까 급격하게 성과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그 결과가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약간의 성과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는 게 이제 이런 당근과 채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구상이 계획이 조직원보다 늦다. 뭐냐 그러면 조직은 조직원의 어떤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의 구조를 막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근데 조직원은 그거를 앞서서 미리 대응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당근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여건을 만들고요. 예를 들면 목표가 100 정도가 적당한데 목표를 80 정도로 낮추는 거죠. 그래서 한 90 정도 하면 목표 초과가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한 100이면 목표 미달이래야 되는데 90이면 그 목표를 80으로 낮췄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거죠. 혹은 말도 안 되는 어떤 성과 미달 변명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설득이 있게. 그럼 그 사실은 참 불가피하게 성과를 못 냈는데 그걸 냉정하게 또 그러기 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회피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것들은 목표에서 가중치를 낮추는 거죠. 어떻게 사전적으로.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를 하는 사람도 조직원입니다. 그죠? 평가하는 사람이 영원히 평가만 하고 있지 않겠죠. 언젠가는 평가 당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묘한 게 평가하는 사람도 평가 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평가를 받습니다. 기획팀이 예를 들면 평가를 하는 주관 부서라면 기획팀도 현장의 어떤 사업팀으로부터 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대응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성이 상실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죠. 굳이 다르게 뭔가를 해서 뭐 평가를 잘 못 받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고객 방문을 100번을 하는 걸 목표로 했다 그러면 그냥 고객 방문을 100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고객 방문보다는 전화나 메일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방문 대신에 전화나 메일을 한 500번 했다 이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니까 그 시간을 할애해서 그러면 방문했을 때는 100번밖에 못 했는데 이 메일을 보내고 전화할 때는 500번이나 했으니 5배나 더 많이 컨택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오프라인 미팅이 더 중요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유연하게 전화나 메일로 컨택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평가 기준이 만약에 방문 100건 이렇게 했으면 그냥 방문 120번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이게 더 좋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괜찮은데 사람이 좀 타성이 있다 보면 전화를 하고 메일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방문하는 것만 고민하는 거죠. 창의성이 없는 거죠. 지표만 중요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죠. 다른 걸 좀 생각했다면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뭐 고객하고 만났더니 전문 잡지를 막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저 잡지에 우리 이렇게 상품에 이렇게 장단점 같은 걸 이렇게 딱 기사를 넣으면 훨씬 더 신뢰성이 있겠는 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방문하는 것만 평가 짚으면 그냥 방문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야기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 만족도를 높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이유는 뭐냐면 고객 불만을 해소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고객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은 고객을 만족시켜서 해소하는 것도 있지만 고객 불만을 표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만족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보면
고객 만족도로만 생각을 하지 고객 불만을 해소하는 쪽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 불만 해소가 더 본질적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로만 이제 막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조직이라면 고객 불만을 더 많이 발견해내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 불만을 더 끄집어내고 끄집어내야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이미 포기한 그런 고객들을 찾아가서 네가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끄집어내서 정말 막 그 구질구질한 그런 불만들을 다 모아내는 게 그게 정말 훌륭한 포인트가 되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 평가. 통상적으로 이 보상가 이 단어가 채찍은 사후 평가를 하는 것이지 그 과정에 대한 관리는 사실 잘 안 해요. 그거는 그냥 직원의 어떤 그런 이기적인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당근을 취하고 채찍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맡기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기본적인 당근 채찍 방식이니까 과정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는데 사후적으로 좋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 히든하고 이런 것들도 문제지만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네. 이거는 사실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렇게 아이고 큰일 났네라는 상황이 안 되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당근과 채찍에는 개입될 가능성이 많지가 않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상황에 대한 어떤 판단이고 그 상황을 잘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후 평가보다는 키 석세스 팩터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기준이라면 목표를 달성한 경우보다는 차라리 문제가 뭔지를 빨리 보고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합니다. 매출을 막 어떤 사람은 막 120% 막 150% 막 초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막 밀어내기야. 전형적인 나쁜 이익이죠. 전형적인 지름길입니다.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밀어내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상품이 안 팔리는 고객이 지금 안 사는 이유를 빨리 이야기해서 키 석세스 팩터 관점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게 있으니 그걸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한 그 영업직원이 되겠습니다. 매출보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후평가에 좀 문제가 있다. 사후평가는 과정 관리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이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지만 벌금 내고 벌 받고 편안함을 찾는 거죠. 만약에 벌을 안 주면 야, 너 좀 잘하지. 아이고 참. 그러니까 월급도 안 깎고 인센티브는 주고 뭐 휴가도 주면서 아이고 이왕이면 좀 잘하지 그랬어라고 하면 마음이 되게 불편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이번에 너 성과 미흡해서니 월급 좀 깎고 인센티브 안 주고 뭐 휴가 뭐 특별히 휴가 안 주고 그러면 편한 거죠. 야, 너 그래서 내가 페널티 받았잖냐. 그럼 됐지 뭐. 이게 당당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상황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막 일을 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놓아버리는 거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 이 국가 행정에서도 벌금을 물리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내면 그냥 벌금 내고 마는 거죠. 뭐 반상에 있는데 참가 안 하면 뭐 2,000원 그러면 2,000원 내고 말지 아이고 잘 됐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안 받으면 아이고 좀 반상에 좀 나오시죠. 그 좀 우리 동네 잘 되자고 하는데 좀 참여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좀 죄책감 같은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2,000원 내고 말면 이제 그 사람은 영원히 안 나오죠. 계속 2,000원만 내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관료화, 정치화된 조직이라면 더 심각하죠. 지름길의 문제, 나쁜 이익의 문제, 뭐 편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정치적인 어떤 뭐 이런 스로간의 어떤 주고받기 이런 것들 더 많이 생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부작용들이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평가 보상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막 합니다. 1년마다 해보면은 잘 안 맞으니까. 왜냐면 저 친구는 참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못했어. 근데 평가 시스템을 돌려봤더니 점수가 너무 낮아요. 미안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친구가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좀 기술을 바꾸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얻어 걸려가지고 성과가 막 좋아. 갑자기 막 경쟁사가 부도가 나버렸어. 그래서 막 잘 팔렸어. 저런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정량평가를 좀 줄이고 정성평가를 더 높이자.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보완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막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이 잘못됐는데 그 본질을 회피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는 거는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얘기한 대로 계속적으로 사후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기준을 정해서 사전에 관리를 하는 과정을 관리하면 그래도 좀 괜찮을 텐데 사후 평가를 해보고 난 뒤에 뭔가 문제가 있는데 바꾸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바꾸자. 그러면 계속 문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본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라면 한번 해보고 난 뒤에 문제 있으면 그거 좀 고치고 그 다음 또 해보고 또 문제 있으면 또 고치고 하면 점점 좋아집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이게 회피하기 참 힘들죠. 이 인간의 본성에 이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가 참 많은, 그리고 실제로 이런 문제를 다 합니다. 평가를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다 합니다. 이건 단지 뭐 당근과 채찍이라는 이런 쪽의 어떤 사업의 평가뿐만 아니라 어떤 인사평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반에서 출발한 어떤 평가 시스템들은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압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를 합니다. 계속 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왜 그럴까요? 왜 계속 할까요? 왜 그러냐면 첫째가 교육 잘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들은 굉장히 오래된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또 서양의 어떤 정말 자본주의 사회, 옛날부터 그런데 또 맞는 그런 이론일 수 있고요. 물론 서양에서도 이미 많이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경영학이라는 자체가 과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답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관행. 한번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고 있는 게 특별히 문제의식을 안 가지면 그냥 수정 보완을 해서 가는 게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개인 어떤 삶에서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냥 그 상황을 약간 바꿔가면서 행동을 하지 근본적인 어떤 성격 변화라든지 그런 건 안 하거든요. 관행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그냥 답습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그 경영기획 실무자들은 아마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평가 시스템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다. 그런데 해봤더니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장단점이 이게 문제가 뭐였고 그걸 개선할 방법이 뭐냐, 그렇게 접근해서 계속 수정 보완을 해나가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대로 그런 수정 보완은 결국 계속 흔들리기만 할 뿐 나아지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가 대안부재. 사실은 이제 점차 대안부재 때문에 이 당근과 채찍을 고수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 대안부재가 무슨 말이냐면 당근과 채찍을 버리면 이제 다른 어떤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두렵거든요. 왜냐면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기존의 모든 어떤 경영의 기본 어떤 방식이 직원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해왔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없애자니 다른 게 뭔가 손에 잡히면 되는데 손에 잡히는 게 안 보인다 이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굉장히 선진 어떤 좋은
그런 막 그 성공 사례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나오는데 그 성공 사례를 우리 회사가 도입하기가, 적용하기가 무서운 거죠.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데 보면 정말 좋은 뭐 그 대안을 모르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동영상을 보는 이 경영기획 실무자분이나 혹은 경영기획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이 그냥 현상의 문제냐 그러면 그 현상만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아주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 대안을 찾는 과정이 바로 이 제가 동영상 설명을 하는 이유인 것이고 아마 앞으로 계속 그 대안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안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윗사람하고도 이야기해보고 동료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아랫사람하고도 이야기해보는데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론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론에는 이제 사례도 포함을 합니다. 아주 성공 사례들, 아주 올바른 이론들. 근데 그런 거는 현실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론과 사례를 계속 강조하는. 그러고 보면 되게 이제 답답하죠. 조직이 이제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재 상황의 제약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됐어. 뭐 지금 사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사장님이 낙하산이라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의 역량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지금 수십 년째 우물 속에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온실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뭐 이런 식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가 그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죠. 또 자기가 진짜 그 현실 적용 가능한 실사구시적인 그런 그 답을 못 하기 때문에 이론이나 사례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일을 하면 현실을 잘 모르는 사장님이 이론적인 이야기로 막 사례를 막 소개해가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막 해요.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올바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멋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임원들은 다 받아 적고 그걸 또 합니다. 근데 막상 가서 밑에 있는 직원들 데리고 한번 하려고 그랬더니 안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실의 상황에 맞게끔 또 거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론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아주 이상한,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전혀 생산적이지 않는 효과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본인은 모르는 거죠. 이론과 사례가 우리 조직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확신을 갖고 지시를 하는 거고, 또 상황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또 실행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그러니까 양쪽 다 자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못 끝나죠. 그래서 이것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상황의 제약을 뛰어넘어야 되지, 당연히. 목표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런 이 상황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론과 사례들을 접목을 해야 됩니다. 접목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왜 그렇게 성공을 했고, 뭐 때문에 성공이 됐고, 뭐 때문에 실패를 했고, 그렇다면 우리 회사는 어떤 것들을 반영할 수 있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접목이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자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과학은 모르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근데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경영은 조직 관리고 조직은 결국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관리는 잘 살피면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더라도
더 놓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면 또 뭔가 해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답은 A인데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B가 선택이 돼서 아주 좋게 잘 효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앞서 있는 이런 두 가지 이런 걸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경영자의 책무고 경영기획 실무자의 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 대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대안이 지금까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자기 조직화 경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화 경영이 과연 이런 당근과 채찍이라는 전통적인 잘못된 동인관리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자기 조직과 경영에 대한 다양한 어떤 방안들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